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기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 석유 업체들을 다시 한번 봐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저유가 시대는 계속 된다고 하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업은요, 이 중국 내에 있는 석유 최대 개발 업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 페트로차이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트로차이나는 시노펙 또 중국 해양석유와 함께 중국의 3대 석유 회사로 꼽히는 회사인데요. 지난 1999년 11월에 상해에 설립이 되었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중국 내 1위 또 세계적인 원유 회사로 꼽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요.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유 정제고요. 또한 천연가스 생산과 공급, 또 자원 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견조했던 기업인데요. 또한 이 간밤에 유가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근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이 페트로차이나의 시가총액이 엑손모빌을 제치고 전 세계 에너지 기업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 페트로차이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엑손모빌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의 이 정유 기업을 제치고 또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중국의 이제 페트로차이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기업이 이렇게 석유화학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세계적으로 좀 보인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중국이 좀 석유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또 석유 매장량도 꽤 많이 있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트로차이나 더욱더 좀 주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페트로차이나 어떤 기업인지 좀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국의 페트로차이나라는 회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회사라서 별다른 설명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 홍콩에 있는 페트로차이나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석유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일평균 거래량이 약 7천만 조 이상 기록되는 큰 회사입니다. 지난 1999년에 설립한 회사로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탐사 그리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석유 상품을 정제해서 운송 그리고 배급까지 그 폭넓은 수직 계열화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중국 사업 대 해외 사업의 비중이 약 65대 35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국 내의 비중이 큽니다만 앞으로 해외 쪽의 그런 성장성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회사입니다. 홍콩과 상해 그리고 미국에 동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857번, 상해에서는 601857, 미국에서는 PTR이라는 코드를 쓰는 그런 회사이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 기업으로서 CNPC라고 하는 중국의 정부가 약 86.3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전 앞서 방송에서 개혁개방 중국의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 정부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유기업 개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T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민영화를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례를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앞으로 기업의 국유기업 개혁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뭔가 좀 탄탄한 기업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업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예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엑손모빌 살펴주신 적이 있는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하면서 이 탐사 시추, 정제 이쪽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좀 사업 부문이 영위가 되어 있나요? 네, 지난번 방송에 그 엑슨모빌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엑슨모빌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2040년도까지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페트로차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시장에 가장 큰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액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그 정제 및 화학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약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GS 칼텍스 같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외에도 석유 탐사 및 생산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과 마찬가지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최근에 그 중국의 그 환경 오염 때문인지 계속해서 천연가스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중국 내에서는 그 환경 오염의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 사업이 굉장히 계속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사업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수치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어떤 수익률, 최근에 3년 동안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그 국유기업 개혁 때문인지 이 회사의 그 주가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신통치 않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 중국 증시가 날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3년 전에 이 회사의 주가가 약 11.20 홍콩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하셨으면 마이너스 10% 정도 보셨을 것 같고요. 1년 전에는 약 8.83 홍콩 달러를 기록해서 당시 투자하셨으면 약 13.92% 수익률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사실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특히 그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개혁을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국유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실적 이어서 한번 그러면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어느 정도 좀 전망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실적 전망은 사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2015년도 올해까지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2016년, 17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상승폭이 약 20% 이상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그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읽어봤더니 앞으로는 회사가 수익성에 특히 중점을 두겠다. 그동안에 공기업들 그리고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페트로차이나의 가장 큰 안 좋았던 그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대폭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국유기업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 예. 포함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살펴보시면 이 회사가 그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의 그 생산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도 사실 남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페트로차이나의 2014년도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국유기업 개혁의 가장 큰 선봉에 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선 가장 큰 석유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개혁이 앞으로 다른 중국 회사들에도 큰 영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내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국유기업들은 계속해서 수익성 중심의 회사로 탈바꿈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 진출 전략을 더욱 가속화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트로차이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죠. 특히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많이 묻혀있는 그런 국가들의 앞으로 조인트 벤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1대1로라든가 이러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 자원에 대한 패권입니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패권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는 페트로차이나 같은 기업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 중국의 신실크로드죠. 1대1로와 마찬가지로 페트로차이나의 그 석유 탐사라든가 이런 자원 패권을 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자원 패권을 위해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제 페트로차이나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이 페트로차이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외국계 의견들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국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그 IB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냉소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에도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중립 의견을 내세웠고요. 목표가를 8.2 홍콩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일본의 노무라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앞으로 12 홍콩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미조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을 하회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그런 본격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7.4 홍콩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의 국유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 투자를 하실 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어요. 사실상 지금 중국자만 붙으면 다들 막 이렇게 따라잡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국유 기업들 굉장히 좀 체질이 안 좋다라는 편견도 많았었는데 여기에서의 개혁과 더불어서 체질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 좋은 기업들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페트로차이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저희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